안녕하세요. 오늘은 생성형 AI 국내외 법적 현황과 연구개발 R&D 고려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아나운서님과 함께 진행을 도와드릴 KRD 경영전략본부장 정혜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원희 변호사입니다. 저는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현재 대표를 맡고 있고 지금 카이스트에서 겸임 교수를 하고 있고 또 과기정통부 자문 변호사를 하면서 주로 이제 기술 또 과학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 강연 주제를 듣고 옛날에 봤던 영화 AI라는 그 영화가 생각이 났는데 본부장님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본 적이 있고요. 저는 최근에 그 메간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네. 그 AI 인형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좀 살벌한 일을 벌이는데 그게 또 따뜻한 면도 있어요. AI가 사람을 좀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무섭기도 하고 또 따뜻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솔직히 저한테는 좀 무섭다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인공지능 로봇들이 사람을 지배하고 또 통제하고 다들 이런 상상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신 적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무서운 상상을 막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최근에 우리나라의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동향은 어떨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가요? 국내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동향,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 법률이 제정돼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전에 어떤 활동들이 있었나 하는 것들을 연도 순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이제 국가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뭔가 국가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방향이 세워져서 선호용 후 규제. 그러니까 먼저 허용하고 사후적으로 규제하겠다라는 이런 기본 방향 하에서 이런 AI 분야에 대한 로드맵이 이제 마무리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AI는 뭔가 신뢰성이나 안전성을 갖춰야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품질 관리 체계를 어떻게 추진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국가 전략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방송정보통신위원회에서 이제 이용자 중심의 지능정보 사회의 원칙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제 그 원칙이 발표됐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이용자의 혹시 AI를 통해서 이용자의 기본권에 대한 피해가 유발되는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거냐,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의 다양한 개발 공급 과정에서 이런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의 침해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이제 원칙들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에 이제 과기부에서 드디어 이제 인공지능의 윤리 기준을 이제 공표하게 되는데요. 이제 10대 핵심 요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나 사실은 미국이나 해외나 비슷한데요. 인권 보장,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보장한다, 그리고 다양성을 존중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얘기되는 것들이 책임성과 안전성과 투명성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더라도 그 서비스를 이제 이행하는 주체는 책임을 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되는 법적인 토픽은 역시 개인정보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들을 많이 학습하고 또 그것을 이용해야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개인정보가 많이 활용되거나 유출되는 상황이 생겨서 개인정보위원회에서 앞으로 AI를 만들 때 개인정보 관련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점검해라라고 해서 이제 자율점검표도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기부에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윤리정책 포럼 같은 것들을 개최하면서 그런 이제 윤리적인 이슈들을 다듬어가고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제 인권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님, 그 최근에 한 국회의원은 인공지능의 국내 개발과 이용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하기 위해 인공지능 책임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법안 말고도 현재 우리나라에 인공지능에 대한 법안이 또 있을까요? 현재 지금 인공지능으로 뭔가 검색되는 법률안은 한 13개 정도 나와 있고요. 제가 그 중에서 이제 조금 주요한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이라고 해서 이제 민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 이제 2020년 10월 달에 나왔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제 지난 8월에 안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
법이 이제 지금 상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이제 전체적인 의안의 좀 트렌드를 보면 제가 이제 맨 처음 발의됐던 인공지능 기술 기본법의 주요 조건을 주요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법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의 기본 방향은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산업을 발전시켜야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 법의 내용도 주로는 지능의 관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예. 이 국가인공지능 기술위원회를 만들고 또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나 산업 발전을 위한 뭐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뭐 기본 계획의 내용에는 뭐 재원 조달이라든지 산업 육성이라든지 경쟁력 강화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사람들이 이거 이러다가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똑똑해지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인공지능에 뭔가 컨트롤 받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이제 두려움들 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으면서 인공지능도 적절하게 규제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많았고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나온 법안들을 보면 그런 이제 규제의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안철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 책임 및 규제법을 보면 저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EU에서 최근에 이제 통과된 인공지능 법과도 조금 비슷한 내용 입니다만은 이제 첫 번째 보면은 금지된 인공지능 이외의 인공지능 개발 이용에 대해서는 우선 허용, 사후 규제를 원칙으로 한다. 금지된 것 말고는 일단은 허용하고 예. 이후에 문제가 생기면 규제하겠다라는 거였고요. 그 대신에 이제 금지되는 인공지능을 규정을 해서 이 영역은 인공지능으로 하지 마라고 해서 이제 금지되는 부분들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위험 인공지능, 그 다음에 고위험 인공지능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저위험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뭐 이러이러한 이제 공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일반인들에게 알린다든지 예. 이런 이제 규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규제가 사실상 적은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나온 이제 법안들은 이렇게 이제 지능의 관점에서 규정이 돼 있다가 점차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라는 방향으로 이제 옮겨가고 있고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법안이 나왔지만 아직 통과된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민간 기업들이 네. 그 인공지능을 개발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기술이나 뭐 윤리적인 부분도 중요할 테지만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 법률적 측면에 좀 주의할 점이 별도로 있을까요? 자, 법률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나? 첫 번째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학습을 전제로 하고요. 그러면 학습에 필요한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그 저작권 침해 이슈가 첫 번째 이슈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학습 데이터를 어디에서 찾아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래서 이제 보통 학습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저작물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저작물을 사용한다고 하면 필연적으로 이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저작권 침해 이슈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번에 이제 이루다가 다시 복귀했죠. 그래서 예. 사용하면서 이제 다양한 결과들이 뭐 신문에도 보도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거나 아니면 양질이 아닌 경우에는 결국은 결과값에 뭔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의 편향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인공지능을 개발한다라고 하면 먼저는 내가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이 데이터의 질, 양 또는 이제 이런 관련 법령 위반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을 먼저 이제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의 보안입니다. 보통 이제 최근 뭐 이제 챗GPT가 많이 사용되는데 주요 기업들에서는 아예 정책으로 챗GPT를 업무에 절대 사용하지 마라. 뭐 이런 이제 내부 방침을 정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챗GPT에 물어볼 때 이 회사의 영업 비밀이 담긴 것을 물어보다 보면 네. 결국은 회사의 영업 비밀이 이제 그 챗GPT의 서버에 저장되고 이게 이제 다시 또 학습에 사용되는 것 같은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조금 넘어가서 예. 이제 해외 쪽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해외 사례라고 하면 두 개의 크게 대별되는 국가를 저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EU고 하나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주 빅테크들,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최첨단에 가 있는 예를 들어서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다 미국 기업이죠. 뭐 예전에 영국의 업체나 이런 업체가 있지만 사실은 지금은 눈에 띄는 그런 빅테크들은 사실은 잘 띄지 않다 보니까 예. 오히려 규제 쪽에 대한 방점을 두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EU에서 인공지능 법을 통과시켰는데요. EU 집행위원회가 21년 4월에 인공지능 법안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공지능을 이렇게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법안을 만들고 지난 한 2년 동안 이제 그 각 나라 또 이제 각 나라의 다양한 위원회들에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새로운 수정안이 제안이 되고 하면서 2년 동안 엄청난 논란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6월 달에 유럽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인공지능법을 통과시킵니다. 아하. 예, 근데 이 인공지능법이 그러면 언제부터 실제로 적용되냐? 지금 이제 예상하기로는 이제 2025년 말이나 202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2, 3년 뒤면은 실질적인 적용이 될 거다라고 이제 예상은 하는데요. 예. 이렇게 실제 인공지능법이 통과가 된 거죠. 크게 네 가지로 카테고리를 나눕니다. unacceptable risk. 이거는 이제 이 정도의 레벨은 금지. 예컨대 이제 저기서 소셜 스코어링이라든지 뭐 안면 인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딱 규정을 해서 이런 영역에서는 인공지능을 개발할 수 없다라고 금지를 해놓고요. 그 밑에가 이제 하이 리스크. 인공지능이 있는데 이게 리스크가 있지만 이 리스크가 크다라고 하면은 이 conformity assessment 다시 말해서 준수해야 될 규정들을 많이 갖다 놓고 제대로 이것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인공지능 서비스를 할 수 있다. 네. 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이제 리미티드 리스크. 이거는 이제 리스크가 있지만 작은 거죠. 그래서 뭐 챗봇이라든지 딥페이크라든지 뭐 감정 인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뭔가 의무를 부담한다기보다는 이제 투명성 이제 일정한 정보를 공시하고 기준을 안내하고 이런 정도로도 충분하다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니멀 리스크인 경우에는 이제 뭐 예컨대 이메일 필터링을 한다든지 뭐 비디오 게임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기본적인 자율 규제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범죄 활동을 촉진한다든지 뭐 안전 필수 인프라를 약화시킨다든지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실시간 원격 생체 인식에 사용되는 AI 시스템을 금지하고 있어요. 저거는 왜 그럴까요? 이게 이제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예. 이 이제 EU AI 법은 이 생체 인식 자체를 금지시켰다기보다는 저기 법 집행 목적이라고 돼 있죠. 예. 그러니까 법 집행을 목적으로 국가기관이 사용하는 이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을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하이 리스크라고 얘기하는 영역은 어떤 영역인지를 저희가 한번 쭉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인프라 관련된 거, 예컨대 에너지, 운송, 물, 의료, 그 다음에 이제 제품의 안전 부품. 그다음에 교육의 입학이나 평가. 요즘 이제 저도 저희 애가 이제 수능이나 이런 걸 준비하다 보니까 요즘은 인공지능이 이 사람의 이제 성적을 평가를 해줘요. 그러니까 네. 이제 인공지능이 그 사람이 했던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은 예컨대 평점 얼마 이렇게 이제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약에 승진을 결정한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역시 이제 하이 리스크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이민 망명, 국경 통제 뭐 환경 보호 뭐 이런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하이 리스크의 영역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다음으로 다른 나라들은 또 어떤지도 좀 궁금한데요. 지금 이제 미국으로 한번 가볼게요. 2020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인공지능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행정명령 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뭐 물론 이제 미국 연방 정부도 AI 사용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 의회가 21년에 이제 내셔널 AI 이니셔티브 액트라는 것을 이제 개정을 해서 AI를 연구하거나 개발하거나 교육과 관련된 기관들의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 책임 법안,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AI 시스템이 한다고 하면 그러면 얘는 무슨 기준에 의해서 무엇을 가지고 할 건지를 투명하게 알려라.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적절한 책임을 부담해라라고 하는 이제 책임 법안이 발의가 됐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작년하고 올해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AI 권리장전이라든지 AI 위기관리 프레임워크가 발표됐습니다. 기본적으로 AI는 공정성과 책임성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제 프라이버시나 보안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인간의 자율성이나 존엄성을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위험성을 적게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 저같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사람이 아니라 뭐 정책이나 법이나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은 인공지능 하면 인공지능이 인간하고 똑같아지면 어떻게 되지? 라고 하는 그 우려를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실제 개발 영역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규제하는 사람들이 그 우려의 폭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입법기관에서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률을 개정한다거나 또는 제정한다고 할 때는 저는 필수적으로 엔지니어 있는 영역에서의 인공지능에 대한 개념과 기술을 좀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제도나 규제가 이런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장벽을 만드는 그런 상황은 아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역시 해외 입법 사례에 대한 검토입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우리나라 한국의 그런 규제의 특수성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그냥 무작정 진흥해야 된다는 방향도 아니고 그리고 EU처럼 어떻게든 규제해야겠다라는 방향도 아니고 사실은 그 둘 사이에 이제 애매한 지점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수성에 맞게 우리나라가 이런 규제 진흥의 밸런스를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입법기관은 기본적으로 법을 통해서 제도를 만들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이 법의 영역에서 규율을 하려고 하는 약간의 이제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자율에 맡겨질 영역을 좀 설정을 하고 또 설령 규제를 하더라도 규제 샌드박스 같이 일반 뭐 일정 기간 규제에서 면제될 수 있는 제도들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준비하신 내용이 뭐 이 정도 충분히 지금 강연이 되신 것 같은데요. 강연 내용을 좀 갈무리하시는 차원으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연구를 하시는 분들도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가 현재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떤 방식 카테고리로 나누어져서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이해하신다면 향후에 이제 개발 방향을 정하실 때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인공지능 특히나 이거 하이리스크 인공지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투명성입니다. 내가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학습시켰는지를 향후에는 이것들을 공개해야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잘 유념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새로운 기술이어도 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법 테두리 안에서 잘 지키게 되면 서로 간에 문제 없이 좋은 기술을 좋은 방향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강연해주신 조원희 변호사님 소중한 지식과 경험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로써 생성형 AI 국내외 법적 현황과 연구개발 R&D 시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강연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verything gets in the way. Seems you cannot be replaced. And I'm the